괴물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막 가져다가 막 그 야만들을 표현을 했는데 1978년에요. 1978년에 또리장군이라는 만화가 나왔어요. 근데 앞에 보면 저희가 역사에서 그 자기의 적대적인 국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이미지들을 갖고 표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리장군을 보면 거기서 이제 북한군이 괴물 같은 돼지로 나오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물의 이미지가 어떤 야만의 이미지? 별로 다르지 않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리스 시대에 정말 야만적인 게 뭐였을까를 생각해보시면 그 척박한 그리스는 정말 척박했고 실제로는 자기가 야만이었는데 사실은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문명이다라고 자부했거든요. 그 시대에 누가 있었느냐, 정치적으로는 페리클레스가 있었고 철학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문학적으로는 소포클레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의 기아 상태로 굶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대규모 그 공사들을 벌이고 뭐 가난한 사람들하고 다 같이 뭔가 일을 하는 이런 느낌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단지 부가 문명의 상징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문명과 반문명, 이거 어디서 갈리는가, 야만과 문명은 어디서 갈릴까. 78년 그 당시도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에게 거기서는 이제 괴물적인 것들은 다 적에게 돌렸는데 78년 시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야만적인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야만성들이 있고 근데 그거를 타자에게 투영하기도 하고, 우리도 또 우리 안에 야만성이 있었고 그걸 타자에게 투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이제 78년이나 이럴 때 보면 또 되게 뜨거웠던 분들도 또 굉장히 뜨겁게 공부하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대였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되는데, 또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에게는 또 그 안에 또 뜨겁고 또 즐겁고 지금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감수성들이 또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시대를 딱히 뭐라고 재단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튼 그리스로 다시 가보면요, 그리스가 그렇게 그 페리클레스의 저렇게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고전기, 그리스 고전기를 만들어 놓고 바로 몰락하죠. 예. 정말로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래서 밀고 들어온 게 마케도니아 위쪽에서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밀고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아버지가 먼저 이제 그리스를 다 통일을 했고 북방 민족이었는데, 그리고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하고 연합을 해서 이미 이제 같이 통일이 된 뒤에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동방 원정을 나가죠. 이제 정말로 그 페르시아의 땅이었던 그곳을 막 가기 시작하는데, 알렉산드로스는 되게 영웅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얼굴 보면 잘생겼죠. 항상 저렇게 청년으로 묘사가 됩니다. 일찍 죽었잖아요. 한 33살 정도의 30살, 33살 뭐 이때쯤 33살에 죽은 것 같아요. 네. 33살에 죽었는데, 그래서 청년의 얼굴로 묘사가 되고요. 이 청년 그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이미지를 사자로 표현하기 좋아했어요. 헤라클레스의 이미지를 빌려온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스적인 사자 같은 얼굴,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털 가죽을 쓴, 뒤집어 쓴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을 하고 전문 조각가가 있었어요. 안 거죠. 정치가의 모습을 표현해서 시민들에게, 사람들에게, 국민에게 알려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전문 조각가, 자기의 지적인 매력과 이 젊은 혈기를 담아낼 수 있는 전문 조각가, 루시포스인가 하는 전문 조각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대동해서 자기 조각을 하고 동방 원정을 나가서 인도까지, 인도 북부 지역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의 얼굴이 조각으로 그 당대에 새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도 그 자기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들도 이제 조각에 남아있긴 한데, 이제 황제가 직접적으로 미술을 이용해서 자기 홍보를 나서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이랄까, 자기 황제의 이미지들을 과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일찍 죽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제국은 쪼각쪼각 나죠.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이 방법, 황제의 얼굴을 멋지게 새겨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이 방식을 그 다음 쪼개진 나라를 받은 황제들이 본받습니다. 그래서 황제 얼굴은 동전 같은 데다 새겨서 이제 막 보내지죠. 그랬는데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페르가몬 아탈로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의 조각인데, 그 앞에 있었던
요 조각하고 요 조각이 약간 성인 버전 같지 않으세요? 소년 버전이었다면 성인 버전. 네. 왜냐 아킬레우스의 그 얼굴, 그 이미지를, 그 황제의 이미지를, 그 위대했던 황제의 이미지를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이미지에 더 씌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황제가 정말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죠. 그 이전의 황제의 이미지를 자기하고 이제 결합시키면서 미화하면서 전시하기 시작한 거죠. 황제가 꼭 황제의 얼굴하고 똑같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그 이미지를 조각에다 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전 같은 데서도 비슷하게, 그리스하고 비슷하게 이제 조각을 하는데 좀 더 역동적인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아까보다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사선으로 돼 있고 뭔가 좀 더 비틀어져 있고 이런 모습이 이후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시기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요. 멋지죠? 저 신전을 통째로 박물관에 넣어놨어요. 넣어놨대요. 안 가봤으니까. 넣어놨다는데 이 박물관이 어딨냐?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이 캐다가 자기네 박물관에 넣어놨어요. 어느 시대 때? 나치 때. 네. 나치 정도 돼야 저런 거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치가 그리스의 유물을 가져다가 자기네 박물관에 놓으면서 자기네가 이 유럽의 문명을 처음 시작했던 위대한 그리스를 잊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페르가몬 황제가 전대 황제의 이미지를 불러온 거랑 똑같이 나치도 그 고대에서 저걸 발굴해다가 자기네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미지화합니다. 그리고 뭐 이 안에는 막 이렇게 이게 피톤인데 밑에는 뱀이고 위에 사람이 이런 괴물하고 싸우는 이미지. 네. 이건 여신이 싸우는데 이제 여자가 이제 괴물과 싸우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렉산드로스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그 알렉산드로스 이후의 조각들을 또 독일이 갖다가 자기네 계보로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그리스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게르만 민족이. 그럼 우리도 당분하고 상관없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해나. 이따가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조각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오게 되죠. 동물과 싸우고 뭐 하는. 그리고 이제 갈리아 전사, 뭔가 비장하게 죽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얼굴을 마구 이렇게 괴롭게 찡그리지 않고 유연하게 죽어가는 이런 식의 모습을 조각을 하죠. 이제 이런 걸 보면 정말로 미술이 정치하고 결합되어 있다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걸 가장 잘 이용한 그룹이 어디냐면 나라가 로마죠. 예. 그래서 이 조각은 로마 시대 때 조각인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사람이 사람인 건 알겠는데 이 얼굴은 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시죠. 이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죽으면 우린 영정사진 들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영정 조각을 들고 갔대요. 네, 영정 조각을 들고 이제 그 유골 항아리 앞에다가 그걸 놓은 거죠. 그래서 비둘기집처럼 이렇게 이런 납골당이 있으면 이렇게 비둘기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거기에 이제 뒤에 뼈 항아리 놓고 그 앞에다가 저런 두상 조각을 놨어요. 그리고 두상 조각을 들고 장례 행렬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축제 때가 되면 자기의 조상과 함께 그 축제에 참가한다는 의미처럼 이제 그 두상을 들고서는 거리 행진, 축제에 참가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조각들이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각만 하더라도 이걸 베리즘이라고 하는데 극사실주의라고 하는데요. 도판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보시면 뭔가 미화했다는 이미지가 없죠. 예, 미화시켰다는 이미지가 없고 곤본 자국까지 다 표현을 합니다. 정말 데드 마스크 이렇게 뜬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보면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조상하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연결되어 있고 두상을 들고 다닐 정도로 그리고 그 조상들이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를 직접적으로 그들이 제공했다라고 하는 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극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는 이 삶 굉장히 현세적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뭔가를 미화시키지 않고 존재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풍요를 줬고 그 풍요를 준 조상의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이 과장된 사실주의, 그러니까 극사실주의, 뭐 하나씩 다 표현하는 이런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그 옛날 조각들은 다 이런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서민들은 이런 조각을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황제에게 가면 황제는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뽀샵을 해주죠. 지난 시간 처음에 보셨던 카이사르 조각, 이 지적인 중년 남성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요. 대머리였다고 하는데 살짝 가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요건 약간 대머리 티가 나는데 그 로마 군복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이 카이사르에게 보이죠. 그리고 카이사르를 이어서, 카이사르는 황제 같은 존재였지 황제는 아니었는데,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는 그리스 신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옷만 입어서 자기가 표현을 한 이런 아우구스투스의 조각이 보입니다. 자기를 신화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비너스의 아들 큐피드를 자기 밑에다가 수호신처럼 새겨놓고 자기의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어떤 이민족으로부터 항복을 받는 것들을 이제 배에다가 새겨놓고 이런 식의 조상을 만들었죠. 첫 시간에 이거 얘기를 했나요?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비슷한 강의를 어디서 딴 데서 해서, 네, 여기가 이제 이 사람이 로마이고 이 사람이 야만족이에요. 그래서 신처럼 누드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황제를 누드로 만들기는 이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잘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이 누드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온갖 신들이 뭐 강의 신, 하늘의 신, 뭐 이런 음악의 신들이 다 자기네들을 보호해 주는데 로마인이 야만 쪽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사건들 갑옷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누드는 아닌데 누드처럼 이 가슴 근육 같은 게 다 표현됐죠. 예. 예, 이건 대리석 조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복제해가지고 로마가 정복한 땅에다가 다 보냅니다. 다 보내가지고 이런 그 황제의 이미지를 보여주죠. 잘생겼죠. 그쵸? 신적인 얼굴을 갖다가 놔요. 근데 이 조각이 만들어질 당시 황제의 나이가 70대? 였다고 합니다. 네, 상관없는 거죠. 네, 뭐 대통령 보톡스 맞는 거 당연해요. 대통령인데 나라를 짊어지는데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면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그러니까 보톡스도 맞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황제의 이미지, 특히 로마 자체가 정복하는 이런 제국이었잖아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나라였는데 그 전쟁하는 나라, 막 확장하고 있는 나라의 황제의 이미지를 노인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나라의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이미지는 곧 그 국가의 이미지였고, 이런 국가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 국민들을 전쟁에 참여시키게 하는 거죠. 너네가 이런 황제의 국민이어서 전쟁 나가도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거짓말. 네. 그런 선전이고요. 근데 이제 황제가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황제, 그래도 나름 땅바닥에 서 있잖아요. 이제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올라갑니다. 신이 되는 거죠. 이게 황제고, 요 옆에 이제 이 사람이 황제 부인이죠. 죽고 나서 하늘로 승천이 되어서 신이 되었다더라. 이제 황제를 인간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요. 신으로 만드는 경지가 이렇게 됩니다. 니체는 이때부터 종교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조상이 신이 되는 순간부터 뭔가 인간에게는 인간의 정서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 이런 기념주 같은 게 이집트 같은 데서 다 약탈해 온 거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황제를 기념하는 이거는 이제 대자고요. 이 위에 기둥이 있었는데 이 기둥은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남아 있는데, 근데 황제들이 이제 로마 밖을 나가서 막 정복을 하고, 보통 로마 안에서 이제 떡떡거리고 있는 황제들이 있죠. 폭군들은 대부분 다 궁 안에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위대했던 황제들은 다 불쌍해요. 다 말 타고 나가서 전장에서 평생을 삽니다. 예, 위대한 사람들 좀 피곤하죠. 그래서 여기 개선문 같은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자기네들이 겪었던 전쟁, 역사적 사실들을 새겨놓는 거예요. 왜냐, 세금은 이 사람들이 다 내거든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겼는지 졌는지, 도대체 어떻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황제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도시 가운데에다가 새겨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개선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옆에 콜로세움 안에다가 이제 그 국민들 다 모아놓고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와 함성 지르면 통일된 어떤 느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 개선문들이 황제마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개선문을 만들려면, 근데 아무나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전투를 해서
뭐 몇만 명 이상 죽여야지 그런 대전투에서 승리하면 개선문을 만들 수 있었고,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개선문을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군대가 행진하며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구는 로마 바깥에서 다 버려놓고 그 무기 없이 이제 시내를 행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전쟁에 이겼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이겼다는 정보를 듣고 개선문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복지에서 군대가 오는 동안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짜잔 하고 공개하면서 가도 행진 쫙 하고, 그 행진이 지난 이후에 시민들이 이걸 보고 아, 우리 이렇게 위대한 황제가 있고 위대하게 이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세금 잘 내야지, 군대에 잘 가야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황제들마다 막 만들고요. 이거는 이스라엘 가서 전투하고 돌아올 때 가지고 오는 이런 모습들, 자기네들이 전리품 갖고 오는 모습도 새기고요. 그래서 이런 조각들에게 이제 보시면 사실적인 조각이에요. 나름 사실적인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황제를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황제가 누군지 단박에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황제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트리아누스라고 굉장히 위대했던 황제, 가장 로마 영토가 넓었을 당시에 이제 황제 중 한 명인데요. 밑에는 아까 아우구스투스하고 비슷한 이제 도상이 새겨져 있고 몸을 표현하는 것도 좀 비슷하죠. 근데 얼굴은 좀 이렇게 생겼나 봐요. 좀 이상화 시켰긴 하지만 다른 조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조각상이고 트리아누스 기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사람 요만한 거 보이시죠? 이게 좌대고 아까 그 하늘로 승천하는 그 조각이 요런 데다가 새겨져 있고 그 위에 이런 기둥이 있었는데 기둥은 사라진 거거든 지금. 근데 이제 이건 트리아누스 기념주는 남아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나선형처럼 이렇게 감겨져 있잖아요. 그게 로마가 북방에 가가지고 그 게르만 민족하고 싸웠던 그 다뉴브강을 건너서 그 북쪽에 가서 싸웠던 전투를 스토리처럼 엮어가지고 여기다가 쫙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지금은 신문이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1차 자료들은 사실 최근에 와서는 신문 자료죠. 신문, 뭐 지금은 뉴스를, 이렇게 TV 영상 자료를 볼 텐데 이 당시는 이게 영상 자료였던 거죠. 신문도 없었고 뭔가 전달할 수 없었을 때 시민들에게 전투 장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서 싸웠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승리 이후에 만들어준 보도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돌에 새겨진 뉴스페이퍼.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 따라가면 그래서 계속 새겨놓은 거예요. 그 안에 기둥 안에 계단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환기구 내지 빛 들어오는 공간이고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각각의 장면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 각각의 장면마다 황제가 등장합니다. 주요 장면에. 보시면 이 장면, 이거는 기념주는 아닌데 요 사람이 황제였겠죠. 이 사람이 황제였을 거고 이제 기념주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면 이 안에 사람들이 뭐 성을 공격할 때 쓰였던 도구, 심지어 프라이팬까지 들고 가서 전쟁을 했대요. 왜냐? 누가 먹여줘요? 자기들이 가야지. 이렇게 해서 먹여야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공병 있고 모순병 있고 취사병 있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 그런 구분 별로 많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프라이팬에 텐트에 뭐 망치에 삽에 뭐 칼에 이런 거 다 지고 갔는데 그런 모습까지 이걸 통해서 이런 조각을 통해서 고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리얼은 아니에요. 왜냐? 이 사람이 이제 걸리는 거죠. 이 밑에 있는 사람. 여기 남자 보이시죠? 맨 앞. 여기 사람이라면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이 거대한 사람은 누구냐? 강의 신이라는 거예요. 강의 신이 우리가 강을 잘 넘게 도와줬어. 그래서 역시 뉴스페이퍼 안에 신화적인 요소들을 결합해서 별로 안 중요해. 이게 진짜냐 아니냐. 강의 신이 도왔는지 안 도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신이 우리를 도울 만큼 우리는 가서 크게 승리하고 왔다. 신이 돕지 않고는 이런 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 보는 도시 한가운데 기념주 안에다 새겨놓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황제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포로겠죠. 포로를 갖다 데려가고 황제가 그를 맞이하고. 네. 그래서 어딜 가나 황제가 뭘 했는지, 군대가 뭘 했는지 이것들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왜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황제를 부각할 수 있게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기념주 안에
이 사람이 황제고, 뭐 다음 장면 안에서 이 사람이 황제고, 각각의 장면들마다 황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놨죠. 예. 이건 역사일까요? 아닐까요? 왜곡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걸 가릴 수 없겠죠. 예. 사실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사실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가까지를 포함된, 그런 것까지가 포함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개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저기에다 다 조각을 했고, 뭐 시대별로 어떤 식으로 만들었고 이런 거 다 있는데요. 황제가 뭘 했는가? 이 사람이 황제고요. 뒤에서 신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황제죠. 그렇죠? 황제가 컸어요. 몸집이 실제로 큰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야만 하는 거죠. 네. 각 조각을 보면 황제 찾기가 쉬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각들을 보시면 이 사람이 또 황제고, 이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예요. 무릎 꿇고선 이제 항복하는 이런 장면들을 새겨놓은 거죠. 그래서 정치 선전물로서 쓰입니다. 이 조각은 그래서 왜곡이 있는데요. 이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조각인데요. 기마상인데 원래 청동이면 녹여졌어야 되는데 기독교 사람들이 헷갈린 거죠. 이 사람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어떤 성인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바람에 살아남은 로마 황제의 조각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로마 한가운데 있는데 이거는 모작이고요. 실제 조각은 이렇게 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요. 황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굉장히 화려했을 거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각을 보면 왜곡된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이 작고 사람이 큽니다. 말 타보시면 알겠지만 높죠. 말 타봤는데 이게 말 등이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말 타면 이게 말이 등이 여기 있고 의자 올라가서 간신히 그냥 정말 매달리듯이 탈 수 있거든요. 근데 말보다 사람이 거의 사람 키가 말 키보다 크잖아요. 저럴 수 없거든요. 예. 왜 저렇게 만들었느냐? 실제로 만들면 황제가 너무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말보다. 그쵸? 말보다 황제가 왜소해 보일 수는 없겠죠. 말 위에 타고서 말은 물론 우리 모두를 제압할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형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치적인 고려 하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그 황제의 아들인데요. 조금 특이하죠. 헤라클레스적인 이미지를 좋아했대요. 그렇다고 이렇게 헤라클레스의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만들어갖고 사자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거 보면 좀 이상하죠. 사이코였어요, 이 황제. 얼마 오래 가지 못했어요. 어떤 이렇게 그 황제의 느낌이 이제 정치적인 조각인데 미화를 시킨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약간의 요소들? 그런 것들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카라칼라라고 하는 황제의 조각인데요. 대생할 때 많이 이렇게 미대 다니시는 분들은 예전에 막 대생할 때 하는 조각인데 폭군이었어요. 성격 있어 보이죠? 그쵸? 예. 나름 이렇게 완전히 이상화하지 않고 그 황제가 가진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카라칼라는 자기 동생을 죽이고 황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라를 양분하지 않고 동생을 죽이고 황제가 됐는데 역사를 미술로 표현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막 표현이 되는데 역사에서 한편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 중에 누구를 부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누군가를 지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카라칼라의 가족 사진이죠. 가족 그 사진인데 이 어린이가 카라칼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인데 이렇게 전대 황제 부부겠죠. 얘가 자기 동생입니다. 게타라고. 게타의 얼굴을 다 찾아내서 다 지웁니다. 없었던 사람처럼. 황제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걸 드러내주고 어떤 걸 지우는가. 그러니까 역사책에서 어떤 사건이 드러나 있고 어떤 사건을 지우는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계속 황제의 이야기만 역사로 듣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미시사하는 사람들이 민중의 이야기들, 민중이 뭐 먹고 살았는지 이런 거 막 또 캐내는 사람들이 한편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에게서도 왜 어떤 건 역사로 드러나지 않는가, 왜 일부러 지워진 것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있었던데 미술에서도 한편으로 그리는 사람과 드러나게 해주는 것과 감추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 방에다가도 이제 전시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거는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원정 가서 하는 전쟁 장면인데요. 그거를 로마인들이 이런 이미지를 좋아했어요. 왜냐? 자기네들이 정복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했던 그 군주의 이미지를 갖고 오는 게 좋았겠죠. 청년 황제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모자이크로 벽에다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하는 황제 알렉산드로스를 좋아했던 사람이 또 있었어요. 17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황제가 주문해서 그려진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태양 보이시죠? 이게 기독교의 태양이에요. 하느님. 여기에 달 보이시나요? 위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좀 줄여보면 여기 달 보이시죠? 초승달. 이 초승달이 이게 여기 초승달이 있는데 이게 저쪽에 이슬람의 문화겠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동방과 서양의 전투였는데 그때 뭐 이슬람일가 이런 거 없었을 때잖아요. 고대니까. 근데 이걸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의 전투로 만들어가지고 17세기에 그림으로 그린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황제가 주문을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이 안에도 역사 왜곡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황제인데 페르시아 황제인데 일로 도망가는 중이고 이 사람이 알렉산드로스인데 진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구도는. 그런데 문제는 전투 복장이 다 중세 복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깃발들이 이 그림을 의뢰한 사람의 그 부대 깃발이고요. 여기 있는 성들 고대 성화 같지 않죠. 중세적인 성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이고 뭐고 다 중세적인 건데 스토리만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이용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막 만듭니다. 근데 이 그림을 뭐 왕이 주문해가지고 그렸는데 나중에 갖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화장실에 걸렸는데 나중에 누구 화장실에 걸렸냐면 나폴레옹의 화장실에 걸렸습니다. 나폴레옹이 좋아했던 거죠.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인 거죠. 이게 이제 알렉산드로스 모습. 굉장히 좀 귀엽긴 한데 어쨌든 전투 복장이 중세적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신화하고 엮이지 않을 것 같은 역사들, 19세기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쭉 띄워서 볼게요. 왜냐하면 중세 때는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게 조금 정치적인 얘기인데, 중세 때는 굉장히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봤던 종교 도상이 되게 지배적이었고, 역사적인 이야기들, 어떤 사건들을 조각이나 그림에 담는 건 19세기 다시 또 막 부흥하듯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 그 역사를 기념할 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이건 그 파리에 있는 개선문입니다. 파리에 있는 개선문이고 라 마르세이지? 그 프랑스의 애국가 같은 그런 건데 가사가 되게 무섭대요. 이렇게 앞으로 진격하고 뭐 이렇게 다 죽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승리하리라 뭐 이런 노래. 굉장히 좀 어떻게 가사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노래인데 그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면서 불렀던 노래고 애국가처럼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혁명을 기념하는 방식,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다르게 변주가 되는가. 이거는 개선문에 새겨진 조각인데요. 국가가 만들었겠죠. 국가가 혁명을 기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만드느냐. 신화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날개 달고 있죠. 신이죠. 신이 우리를 저 혁명의 시간으로 인도합니다. 중세의 군인 같아 보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귀족 같아 보이는 사람들, 시민들이 같이 저 역사적인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이제 개선문에 새겨져 있어요. 거역할 수 없는 힘? 이런 것들로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하고 그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우리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이 신화고는 조금 다른, 여기 이런 이 천사? 뭐 이런 천사하고는 좀 다른 이미지로 그려진 게 들라크루아의 그림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겪은 이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자유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삼색기를 들고 있는 여신. 앞에는 혁명의 신이 남성이에요. 그쵸? 혁명을 이끄는 시간이 남성인데 여성적인 시간이에요. 그쵸? 자유를 여성적인 힘으로 표현을 했고요. 앞에는 민중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도 나름 군인이고 이 사람들도 다 남성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물론 프랑스 혁명은 남성 부르주아의 혁명이었는데 그들의 이미지가 약간 신화적이게 뭔가 이렇게 포장해서 조각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들라크루아는 포장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거역할 수 없었던 어떤 리얼리즘적 요소들이 있죠. 어린이가 있었고, 그리고 가난하게 헐벗은 사람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제 군인 복장을 입고 있죠. 군인들도 죽었고, 민중도 죽고 있고,
이건 아랍 칼 같은 거죠. 뭔가 좀 딱히 그 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했고, 그리고 댄디, 부르주아 댄디가 참여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이끌림에 이끌려서 전투에 참여하겠다, 혁명에 참여했다는 이런 이미지가 되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혁명이 막 뜨거울 때 그려진 그림이 아니고요. 혁명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려진 들라크루아가 그린 유일한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림 안에서 들라크루아는 드라큘라를 이제 구분하면 낭만주의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이렇게 막 신화적인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드라큘라가 목도했던 역사적인 현실은 이걸 직접 막 리얼하게 촬영했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지죠. 이 장면 자체가 뭔가 리얼한 것 같긴 한데, 이 신화적인 요소랄까?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거를 좀 그 프랑스 혁명을 낭만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기에 아득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 힘들었지만 고귀했던 어떤 시간, 이렇게 조망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드라큘라가 좋아했던 소재들은 굉장히 인간이 겪고 있는 바닥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랄까 학살이랄까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이건 키오스 섬의 학살이라는 건데, 이 사람이 학살하러 온 사람이죠. 여자들을 납치하고 막 사람들이 민간인을 굉장히 많이 학살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섬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보지 않고 그린 거죠. 네, 보지 않고 그렸는데, 근데 이 그림에서 드라큘라가 주목하는 인물은 이 여자입니다. 이 할머니. 옆에서 여인이 죽었고, 애기 엄마인가 봐요. 엄마 죽은 줄도 모르고 애기는 엄마 젖을 찾듯이 막 이렇게 헤매고 있고요. 옆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여자는 납치되고 있고, 막 저 마을은 어딘지 모르게 가고 있고, 저기는 딱 연기가 나고 막 다 잿더미가 되는데, 그 안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누군가 고민하는 한 명의 할머니. 이런 인물이 각각의 그림에 거의 다 있습니다. 이 잔혹한 상황 속에서도 뭔가 자기 정신줄 놓지 않고 이건 뭐지라고 의문을 품는 이런 인물들을 드라큘라는 그립니다. 그래서 자기 시대를 이렇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막 혁명의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고,